이번 챕터에서는 지혜의 기본 보고서의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공하는 기본 보고서의 그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기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구글 애널리틱스 보고서 화면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컴포넌트와 상당히 다양한 요소들이 상단과 그리고 그 다음에 좌측과 그리고 상하에 빡빡하게 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셔야 이제 의미 있는 분석을 좀 더 진행이 가능할 거예요.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가 실제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애널리틱스를 처음으로 실행하면 나오는 게 홈 영역입니다. 홈 영역이고, 그리고 리포팅을 클릭하시면 상당히 다양한 오브젝트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자, 이 전체적인 UX 구조부터 먼저 설명드리면, 자, 구글 애널리틱스 볼 때 주요 메뉴 영역은 세 가지 섹션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 번째가 주 메뉴 섹션인데, 주 메뉴 섹션은 지금 홈, 리포팅, 커스터마이제이션, 어드민 이 메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메뉴가 배치된 게 구글 애널리틱스 메뉴에 보면 유저의 시선 이동에 따라서 메뉴가 배치되어 있다고 한대요. 자, 사람들이 처음에 GA 로그인을 하면 그때 시선이 이동되는 게 좌에서 우로 이동되는 게 일반적이래요. 좌에서 우로 이동되는 이 영역에 있는 게 주 메뉴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좌에서 우로 이동하다가 리포팅을 딱 클릭했어요. 자, 그러면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다시 자, 상에서 하로 보고 시선이 이동이 된대요. 그게 바로 이제 보조 보고서 영역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사람들이 특정 보고서를 클릭하면 보고서에 해당하는 상세 내용들이 화면에 나오는 거예요. 일단 메뉴 섹션 구분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고서를 보는 데 있어서 메뉴 구조는 이런 식으로 구성되는데, 자, 일단 가장 중심이 되는 데이터 소스, 자, 어떤 DB의 데이터를 보일 거냐라고 결정하는 메뉴가 좌측 상단에 자, 여기 있는 그 윈도우예요. 여기서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특정 특정 뷰를 선택해야만 그 뷰에 해당하는 상세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웹서버를 10개 정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웹서버 1번과 7번을 분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분석하고자 하는 웹서버 1번과 7번을 선택해 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시작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보고서를 보는데 보고서 내용에 기준 날짜 정보가 있습니다. 기준 날짜 정보는 우측에 보고 계시는 이 날짜 윈도우에 설정이 됩니다. 근데 디폴트 값은 기본적으로 last 30 days, 최근 30일 값이 기본 값이고요. 근데 보고서를 내가 필요하다면 3개월간의 보고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날짜를 범위를 선택해서 어플라이를 선택하면 그 기간 동안의 수치 데이터 값을 볼 수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1년치 수치를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필요하다면 특정 기간, 올 초에 있는 특정 몇 개월 동안의 기간을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내가 원하는 날짜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기능이, 그래서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라스트 먼스예요. 지난달 데이터를 보려고 해요. 지난달 데이터를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많이 분석하는 걸 전달 대비 이번 달, 아니면 전주 대비 이번 주, 전년 대비 이번 년을 분석하는 게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걸 쉽게 분석하기 위해서 구글은 Compare to라는 기능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Compare to를 선택하고 Previous period를 선택을 하면 어플라이를 다 선택하는 순간, 자, 전달 대비 이번 달은 그래서 트래픽이 더 많아졌는지 적어졌는지를 우리가 상세 비율을 같이 보면서 세부 보고서를 보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짜 정보를 여기서 선택하고 필요하다면 그 기준값을, 그러니까 전월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월이 더 증가했는지 증가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데이 레인지 우측에 보면 미리 정의된 날짜 셋들이 있어요. 날짜 셋이 today는 오늘 날짜를 보는 거고요. yesterday는 어제 날짜를 보는 거고, last week은 지난주, last month는 지난달, last 7day는 최근 일주일, 그리고 다음 last 30days는 최근 30일 이 기간이고요.
디폴트는 last 30days라고 보시면 됩니다. last 30days를 지정하고 우리가 보고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유저를 만들어내는데 유저에 대한 공통적인 환경 정보는 자, 상단에 있는 유저 세팅스에서 필요한 어떤 설정 정보를 우리가 변경하는 게 가능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여기서 언어를 US 잉글리시로 설정해서 사용을 했었죠. 자, 이게 주 메뉴 영역에 있는 주요 메뉴들이에요. 리포팅에 있는 기준 보고서를 선택하고 기준 날짜를 지정하고 기준 언어들 같은 걸 지정을 하고 나면 기준 값에 따라서 보고서가 구성이 됩니다. 보고서가 구성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공되는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대시보드나 저기 보면 리얼타임이나 오디언스나 애퀴지션이나 비헤비어 컨버전스 보고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쇼컷이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그럼 쇼컷의 의미가 뭘까요? 쇼컷 의미는 제가 커스터마이제이션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보고서를 보면 지금 수십 종의 보고서가 있고 그리고 내가 애드옥 보고서를 또 수십 종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서가 수백 종의 보고서를 생성을 했는데 실제 자주 보는 보고서는 어떨까요? 몇 개 안 됩니다. 그런데 보고서가 너무 많으면 보고서를 찾아가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자, 일별 성과 분석 보고서를 내가 자주 쓴다라고 한다면 일별 성과 분석 보고서에서 우측 상단에 숏컷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숏컷을 클릭하면 그리고 OK를 클릭해 볼게요. OK를 클릭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숏컷 보고서 밑에 일별 성과 분석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숏컷이라고 하는 건 그 바로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정 내가 자주 쓰는 보고서를 숏컷으로 등록하면 숏컷 메뉴 하위에 나오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바로가기 보고서를 가지고 이 보고서를 좀 더 빨리 직관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는 실시간 보고서, 오디언스 보고서, 애퀴션 보고서, 비헤비어 보고서, 컨버전스 보고서는 기존에 우리가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자, 근데 자, 이제 우측에 있는 보고서, 그 실제 상세 보고서 내용 화면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세 보고서 화면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기존 보고서로 올 트래픽 밑에 채널스 보고서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채널스 보고서를 선택하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른 식으로 만들어 보면 이 채널스 보고서에 대한 보고서를 제가 커스텀 보고서로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채널스 보고서를 그대로 만들어 보면 자, 커스텀 보고서에 가서 뉴 커스텀 보고서를 클릭하고 자, 채널별 성과 분석 보고서를 만들게요. 만들고 이번에는 이 녀석은 그냥 플랫 테이블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플랫 테이블로 좀 만들고요. 플랫 테이블로 만들고 자, 여기서 자, add dimension 선택하고 자, 디멘전은 디폴트 채널 그룹핑이라는 디멘전이고요. 그 다음 add matrix는 users sections 그리고 pages 세션의 average session duration의 bounce rate의 goal conversion rate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이브를 누르면 채널별 성과 분석 보고서라는 게 나왔어요. 근데 채널별 성과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보면 디폴트 채널들이 있고요. 방문한 사람들이 나오고 방문 숫자가 나오고 그래서 구매 완료 여부까지 보이고 있어요. 자, 제가 만든 커스텀 보고서가 구글이 제공하는 기본 보고서에 같나요? 다르나요? 보면 많은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채널스 보고서를 보면 채널스 보고서는 앞에 보면 이런 유저 추이도 나오고 안에 보면 이런 메뉴도 나오는데 분명 제가 만든 채널스 보고서는 되게 밋밋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 한번 제가 다시 좀 보고서를 좀 바꿔볼게요. 자, 그 녀석은 자, 제가 만든 보고서를 바꾸려고 하면 에디트라는 메뉴를 누르면 됩니다. 에디트라는 메뉴를 눌러서 자, 이번에는 제가 Add Report 탭이라는 걸 클릭해서 Explorer라는 보고서를 추가하겠습니다. Explorer라는 보고서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Add Dimension이라는 곳에다가 디폴트 채널 그룹핑이라는 걸 선택을 하고요. Add Matrix에 Sections, Bounce Rate
pages, session, average, session duration. 그리고 마지막으로 goal conversion rate. 자, 지정하면 자, 보면 자, 조금 전에 만들었던 플랫 테이블과 자, 이 플랫 테이블은 디멘전이 먼저 있었고 매트릭스 뒤에 있었고요. 익스플로러라는 거 만드니까 매트릭이 먼저 있고 디멘전이 뒤에 있네요. 자, 이게 어떤 차이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세이브를 클릭하면 자,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보고서가 있고요. 익스플로러라는 걸 클릭해 보면 자, 이제 구글이 만든 보고서에 좀 약간 근접한 보고서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플랫타일과 익스플로러는 보고서를 화면에 구성하는 방식상의 차이고요. 플랫 테이블은 가장 간단하게 테이블 형태로 보고서를 만드는 게 플랫 테이블이에요. 익스플로러는 자, 보면 세션의 이동 추이 같은 걸 같이 보여주는 게 익스플로러예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플랫 테이블을 가지고 UX를 설명드리고 익스플로러를 설명드릴게요. 자, 플랫 테이블과 익스플로러 두 가지 보고서를 제가 리포트 탭이라는 방식으로 만들었고요. 상단에 보면 자, 에딧, 이메일, 익스포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이 의미가 뭐냐? 에딧은 내가 만든 보고서를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에딧 메뉴로 진입하면 됩니다. 자, 이메일은 제가 만든 보고서를 지금까지는 제가 사이트에 로그인을 해서 특정 보고서를 클릭해야만 보고서 상세 내용을 봤는데 필요하다면 여기다가 내가 수신자에 대한 이메일을 갖다가 등록해 놓으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건 매일 이 보고서를 보겠다. 아니면 자, 매월 볼 텐데 매월 자, 몇째 날에 이 보고서를 볼 거 아니야. 즉 이메일로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메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포트는 그 이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 데이터를 필요하다면 엑셀로 익스포트를 해서 추가 분석을 할 때 원본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익스포트 메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에디트 대시보드는 대시보드의 위젯으로 이 컨텐츠를 추가하는 거고요. 숏컷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 보고서 자체를 즐겨찾기로 등록하는 걸 숏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세그먼트라는 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제가 만든 그 리포트 탭이 있고요. 그 밑에 디멘전과 매트릭스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플랫 테이블은 이렇게 간단히 나오는데 익스플로 타입의 경우에는 위에 있는 메뉴는 동일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자, 익스플로러 차트가 나옵니다. 그 보면 세션 차트가 나오고요. 그럼 이 세션 차트는 어떻게 활용하냐? 그 녀석은 자, 우측 상단에 보면 여기 모션 차트라는 게 있습니다. 모션 차트를 클릭하면 자, 이 안에 보면 자, 밑에 있는 디멘전의 이 항목값들이 여기서 원으로 표현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 트래픽이 이동되는 걸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줘요.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주는데 자, 이렇게 분석하다 보니까 자, 2016년 11월 15일에 자, 보면 소셜 트래픽이 이때 엄청나게 많은 소셜 트래픽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석 타이밍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이 모션 차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면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은 현재 시점에 그러니까 최근 며칠 사이의 데이터를 분석한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2015년에 분석 포인트를 찾고 싶어요. 2015년에 어떤 시점이 분석 시점인지를 찾으려고 한다면 2015년 전체 데이터를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분석 타임링을 찾기 위해서 모션 차트라는 걸 제공을 하고 이걸 클릭하면 이 녀석이 애니메이션으로 어느 때 트래픽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16년 11월 15일에 소셜 통한 트래픽 유입이 뭐가 있는지 이 녀석이 분석 시점이다라고 해서 분석 시점을 잡아내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익스플로러 쪽을 갖다가 제가 그 보면 차트를 보면 자, 여기 보면 플랫 테이블에 없는 자, 여기 보면 어노테이션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보면 잠시만요. 여기 보면 익스플로러를 클릭하면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어떤 버튼이 있고요. 자, 요 녀석은 어떤 역할을 하냐? Create New Annotation을 클릭하고요. 자, 요 녀석마다 주석을 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6년 11월 19일에 저희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 마케팅 시작.
시작했고요. 자, 이걸 세이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네. 그리고 자, 여기 보면 23일에 저희 회장님이 그 페이스북에서 특별 그 메시지를 올렸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회장님 페이스북 개인 마케팅. 자, 이렇게 입력하면 자,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들 주석 형태로 이걸 다 만들어 놓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 자, 그럼 트래픽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시작했으면 트래픽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시점에서 트래픽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딱 실행했는데 이게 여전히 하락하고 있다. 그러면 인스타그램 마케팅을 실행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나름대로 우리가 분석하기 되게 어려운 여러 마케팅 액티비티와 분석 데이터하고 관계를 우리가 여기 로깅을 남겨서 우리가 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어노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이제 보고서 구성이 나오는데요. 보고서 구성이 보고서 디멘전이 나오고요. 디멘전에 해당하는 상세한 매트릭스가 나옵니다. 매트릭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자, 데이터라는 게 있고 이건 데이터 윈도우고요. 자, 보면 이 그 퍼센테이지 윈도우를 보면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이고 뭐 다양한 포맷으로 데이터를 바꿔가면서 우리가 추가 분석이 가능한 게 보면 익스플로러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익스플로러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상단은 메뉴와 그리고 그다음에 이 트렌드 그리고 밑에 있는 이 각각의 UX를 좀 설명을 드렸어요. UX를 설명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리포팅으로 다시 가볼게요. 리포팅으로 다시 가서 애퀴지션의 올 트래픽의 채널스 보고서를 보면 자, 여기 보면 자, 보고서 구성을 해볼게요. 자, 여기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위에 있는 메뉴들 다 똑같고 익스플로러 똑같고 그 다음에 뭐 트렌드 추이 보는 거 똑같고 어노테이션 똑같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디멘전과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상세 보고서도 조은이 봤던 거랑 같은데 하나 없는 것들은 여기 보면 익스플로러 밑에 서머리, 사이트 유세이지, 골세던, 이커머스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뭘까요? 요 녀석이 뭔지를 확인해 보려면 자, 좌측 상단에 보면 커스터마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면 메뉴명이 차이가 나는 게 우리가 만든 보고서를 수정하려면 에디트라는 그 메뉴가 제공이 되고요. 구글이 제공하는 코어 리포트를 우리가 수정하려면 커스터마이즈라는 그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 이유는 구글이 제공하는 코어 리포트는 구글이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구글 제공 코어 리포트는 수정 불가예요. 수정 불가고 오직 커스터마이즈를 클릭하는 순간 기본 보고서를 갖고 카피한 보고서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녀석은 자, 채널별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랬을 때 매트릭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매트릭 그룹이라고 하고요. 그건 한마디로 말해서 디멘전을 고정하고 매트릭스를 바꿔가면서 보려고 하는 게 매트릭 그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채널별 성과 분석 보고서를 클릭하고요. 익스플로러를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매트릭 그룹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매트릭 그룹은 에디트를 선택하고 여기서 add 매트릭 그룹. 매트릭 그룹은 자, 1 first라고 만들고요. 두 번째 매트릭스 그룹을 자, 2 second라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second로 만들고요. 그래서 요 녀석에서는 보고록하는 게 오거닉 서치나 그 다음에 네, 골트 컨버전 레이트 이런 걸 갖다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 다시 애퀴지션에 코스트라고 보죠. 코스트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유저에 대한 다른 행동들 페이지 뷰 이런 걸 놓고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장을 해보면 자, 보고서는 채널성 보는 플랫 테이블은 이런 형태로 보이고요. 익스플로러를 보면 여기서 자, 보면 익스플로러에 해당하는 디멘전의 매트릭스 값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퍼스트와 세컨드가 있습니다.
퍼스트를 클릭했을 때는 매트릭스에 이런 게 나오고 세컨드를 클릭해 볼게요. 세컨드를 클릭하면 매트릭스가 코스트와 그 다음에 페이지 뷰만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녀석은 자, 우리 기본 보고서에서 애퀴지션의 자, 올 트래픽의 채널스에 대한 기본 보고서에서 여기 보시는 익스플로러 밑에 있는 서머리, 사이트 유세지, 골세던, 이카머스는 자, 여기서 매트릭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멘전을 고정한 상태에서 이걸 클릭할 때마다 자, 내가 보고자 하는 디멘전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굳이 그렇게 만든 이유는 기본적으로 GA는 유저 화면 사이즈에서 즉 보면 매트릭스 개수는 최대 10개를 넘지 못해요. 10개를 넘지 못하는데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는 보고서 그 유형은 14,000개 정도가 되잖아요. 그 14,000개에 있어서 보고자 하는 여러 매트릭스를 자, 원래 기본적인 보고서는 10개의 매트릭스만 가능한데 여기서는 그 매트릭스를 숫자를 더 늘려보고자 해요. 늘려볼 때 활용하는 게 매트릭 그룹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 보고서를 우리가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디멘전은 고정한 상태에서 서머리라는 매트릭스 값, 사이트 유세지라는 매트릭스 값, 골셋원이라는 매트릭스 값을 적용해서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보시는 것처럼 보고서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전체 보고서 내용이 됐고 기본은 서머리 중심으로 보고서가 보이고요. 서머리에 대한 매트릭스가 나오고 사이트 유세지면 디멘전은 고정한 상태에서 사이트 유세지, 골셋원이면 디멘전은 고정한 상태에서 골셋원, 이카머스 이런 보고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고서 UX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러면 그 UX, 이해한 UX를 적용해서 실제 상세 분석, 피벗을 기반으로 한 상세 분석을 진행하는 걸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체 메뉴 체계와 보고서 UX 구조까지 파악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로 분석을 진행해 보려고 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오디언스 쪽에 가서 자, 데모그래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젠더를 선택해 보면 자, 제가 이제 원하는 건 그 성별에 대해서 어느 성별을 어떻게 타겟팅을 하면 좀 더 의미 있는 성과를 볼 거냐 그걸 파악해 보고 싶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성별별 자, 우리가 원하는 전환 기준을 놓고 보면 남성과 여성의 전환율이라는 건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정 영역을 타겟팅하기 쉽지 않아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우측 상단에 보면 피벗이라는 게 있습니다. 피벗이란 메뉴를 클릭하고 자, 그러면 피벗 그 테이블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피벗 기준이 여기서 젠더가 아니라 이걸 에이지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에이지로 변경하면 자, 성별, 연령별, 방문 수치가 나옵니다. 방문 수치가 나오고 의사결정을 위해서 피벗 매트릭에 골 컨버전 레이트이라는 걸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골 컨버전 레이트를 추가적으로 추가를 하면 자, 이제 이런 분석이 가능해집니다. 자, 보면 평균적으로 남성의 평균 전환율은 22.3%고요. 여성의 평균 전환율은 22.73%예요. 근데 25에서 34세는 남성의 평균 전환율이 남성 평균보다 이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여성 역시 마찬가지고요. 근데 18에서 24세는 그 전체 평균보다 자, 전환율이 낮습니다. 그럼 이 세그먼트는 제외를 하고요. 35에서 44세는 자, 이 전환율이 상당히 높아요. 45에서 54세는 자, 평균보다 떨어집니다. 55에서 64세는 평균보다 더 떨어져요. 그러면 단일 세그먼트를 우리가 고르려고 한다면 저 같으면 남성, 여성 35에서 44세가 가장 많은 트래픽 유입과 가장 많은 전환이 나오니까 이 연령대의 남성과 여성을 공략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세그먼트라고 한다면 25에서 34세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미 있는 타겟 세그먼트를 우리가 도출해내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GA 보고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GA 보고서의 기본 유저 인터페이스를 설명드렸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피벗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